자. 장난 아니죠? 아이고. 8cm야, 8cm. 진짜 넓은 거야, 이거는. 안녕하세요. 성형의 조건, 성형외과 전문의 조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이마 축소술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 굉장히 이마 축소술을 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면서 수술 과정과 그리고 뭐 회복 과정, 그리고 부작용 이런 것들, 궁금했던 것들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분이시고요. 네. 오늘 이마 축소술은 어떻게 하는 수술이에요? 이마 축소 수술은 말 그대로 넓은 이마를 줄이는 수술이다. 우리가 뭐 황비용, 맞박이 이렇게 이마가 굉장히 넓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마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술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 진행하셨던 환자분의 디자인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헤어라인이라고 해서 모발이 나 있는 끝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줄일 양을 정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1.5cm를 줄이기로 하셨었고, 만약에 1.5cm를 줄인다 그러면 1.5cm 앞쪽에 또 똑같이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파란 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제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파란 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피부를 제거하고 뒤쪽에 있는 두피를 넓게 박리해서 두피를 앞으로 내려서 기존에 이쪽에 있던 헤어라인이 이 파란 선 밑에 있는 파란 선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이마가 이렇게 넓었던 게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네. 왜 절개를 저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절개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헤어라인이 이렇게 다들 이마를 까서 보시면 모발이 이렇게 일자로 쭉 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튀어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울퉁불퉁하게 헤어라인이 나 있게 되고요. 절개를 일자로 쫙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흉터가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우리가 모발 이식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일부러 모발 이식을 할 때 이렇게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울퉁불퉁하게 모발 이식을 하거든요. 모발 이식을 가끔 저희 병원에 모발 이식하고 또 이마 축소까지 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자로 이렇게 모발을 쫙 심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마를 이렇게 딱 까보면 정말 티가 너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 축소술도 흉터를 최소화하고 헤어라인의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절개해서 이게 이렇게 당겨지나요? 그냥? 절개만 해도? 그냥 당연히 이 부분을 절개하고 당기려면 잘 안 당겨지겠죠. 그래서 요 뒤쪽에 있는 두피 부분을 넓게 박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두피를 만져보면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박리를 해서 두피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뼈에다가 이 두피를 고정하고 이 부분을 봉합해주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제 두피를 박리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두피와 두개골은 타이트하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까딱까딱 움직이면은 그 루즈하고 안전한 층이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즈하고 안전한 층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박리를 하게 되면 쉽게 박리가 되고 그 부분은 혈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혈도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잘 박리가 되고 그렇게 박리를 안전하게 하고 두피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앞쪽으로 두피가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하고 봉합을 하게 됩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빠지진 않을까요? 물론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모낭이 있는 층과 우리가 두피를 박리하는 층은 다른 층이거든요. 모낭은 조금 더 위쪽에 피부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우리가 박리하는 층은 그 뼈막 바로 위에 있는 안전한 층을 박리하기 때문에 모낭의 손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탈모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 뒤쪽은 그런데 여기 이 헤어라인에 되게 솜털 같은 잔머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머리들이 봉합을 하면 혹시 빠지진 않는지. 봉합한 부분에 탈모가 생길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술을 안전한 범위로 줄이고 이 수술할 때 이 절개를 할 때 약간 비스듬하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절개한 부분 밑쪽에도 모낭이 살아있게 되고 나중에 봉합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봉합 자리에서 머리털이 다시 살아있는 모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솜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머리가 너무 지금 황비용같이 넓어서 제 로망이 머리띠로 올백을 하고 싶은데 네. 여기 이 흉터가 혹시 보이진 않는지 제 욕심에는 한 3cm 정도를 좀 줄일 수 있는 3cm요? 네. 네네.
가능할까요? 일단 우선 흉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마 축소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머리를 깐다고 하나요?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머리를 열거나 이렇게 올백으로 묶어서 이마 부분을 다 노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마 축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해놓고 흉터가 너무 눈에 띄어서 머리를 까지 못한다면 수술하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흉터를 최소한으로 적게 남기게 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줄이는 양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굉장히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분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 환자분들이 최대한 많이 줄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줄일 수 있는 양이 뭐 1.5cm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리해서 뭐 2.5cm를 줄였다. 그러면 절개가 거의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앞쪽까지. 그러면 두피가 이동해야 될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두피가 늘어나는 이 두피의 인장력이라고 그러는데 피부가 이렇게 잘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 피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잘 안 늘어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억지로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두피를 당겨서 억지로 당겨서 봉합을 하더라도 다시 뒤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크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 보기 싫은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마를 아무리 줄였어도 흉터가 너무 보기 싫게 남으면 이마를 까고 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마 축소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흉터와 탈모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줄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수술하고 네. 머리 감는 거랑 염색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머리 감는 건 환자분들한테 2, 3일 이후부터 머리 그냥 감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뭐 환자분들이 뭐 절개한 부분에 물 닿으면 뭐 염증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우리가 절개하고 봉합한 부분은 2, 3일 정도 지나면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닿더라도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머리를 감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두피를 앞쪽으로 당겨왔기 때문에 머리를 감을 때 뒤로 막 빡빡 당기거나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물이 닿더라도 머리를 감다 보면 당연히 절개한 부분에 물이 안 닿을 수는 없는데 물이 닿더라도 바로 수건으로 닦아내시고 건조시키고 연고를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 3일만 지나면 머리 감는데 아무 문제 없다. 염색을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염색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데 염색약이 좀 독한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2, 3개월 뒤에는 염색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멍이나 붓기는 어떨까요? 네. 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직원분이 만약에 토요일날 수술을 하신다면 월요일서부터 나와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마 축소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술명은 이마 축소술이지만 실제로 이 이마 부분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두피 쪽에서 수술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멍이나 붓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도 붓기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머리 내리고 다니면 아마 수술한지도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담스러운 멍이나 붓기는 없다. 그래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일상생활하는데 다음날서부터도 별로 방해될 게 없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직원분이 수술하시면 바로 다음날서부터 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리고 이것도 냉찜질 하긴 해야죠. 근데 이 수술은 멍이나 붓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찜질을 해주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근데 앞으로는 멍이나 붓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박리한 두피 쪽에는 네. 통증이 있거나 붓거나 아프지 않을까요? 이 뒤쪽에 두피를 이제 박리하게 되는데 두피를 박리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층을 정확하게 박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출혈이 거의 없고 통증도 거의 없는 층이기 때문에 출혈이나 통증은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앞으로 당긴 다음에 이 뼈에다 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엔도타인을 쓰기도 하고 본터널링해서 고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터널링 방법을 좀 선호하고 있고요. 왜냐면 엔도타인은 좀 만져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당긴 다음에 여기다 딱 뼈막에다 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피가 고이거나 막 그럴 만한 공간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꽉 압박이 되기 때문에 붓기나 멍이 두피 쪽에도 거의 생기지 않는다. 통증도 이 수술하시고 아파서 못 견뎌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M자도 많이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깊은 M자나 두피가 잘 안 딸려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마 축소술만으로 M자를 완전히 교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M자를 이 수술만으로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물론 근데 두피가 잘 딸려오시거나 M자가 아주 깊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M자를 교정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문신을 하시거나 모발 이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헤어라인을 동그랗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얼마 있다가 그 모발 이식이나
문신을 할 수 있을까요?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안전하게 한 6개월 정도 상처가 완전히 성숙되고 아문 다음에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신은? 문신도 마찬가지고요. 문신도요? 문신은 뭐 조금 더 일찍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모발 이식이 비싸요? 아니면 이마 축소가 비싸요?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비용적인 거를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냥 모발 이식이 제가 알기로는 훨씬 비쌉니다. 이마 축소가 좋은 점은 일단 비용이 모발 이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수술 시간이 이마 축소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채 안 걸리거든요. 근데 모발 이식은 아마 제가 보기에 1.5cm 이상 뭐 2cm를 여기 다 모발로 채우려면 비용이 이마 축소에 비해서 두세 배는 되지 않을까? 네,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이 이마 축소술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직원분과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드렸고요. 아마 조만간 수술을 진행하실 거고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